더 읽어보기에서 나룻배와 행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의 시인은 한용운 선생님이고, 이분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시를 많이 남겼다라고 하죠. 이분은 일단 스님이신데, 스님이자 민족운동가, 그리고 시인이고, 그리고 책도 많이 남기셨어요. 이 분이 이제 이때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인데 그때 만든 시입니다. 제목은 나룻배와 행인이고 전체적으로 4연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 1년 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표현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는 나룻배고 당신은 행인이다. 나가 A라고 했을 때 나는 A는 B 나룻배이고 당신은 행인이다. 요렇게 A는 B라는 표현 방법으로 하는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만 쓴다면요. 비유법에는 지금 방금 했던 은유법과 직유법이 있어요. 은유법은 말 그대로 은근하게 비유하는 거예요. 직유법은 직접,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법 같은 경우는 얘처럼 나는 나룻배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직유법은 직설적으로 대놓고 표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너의 얼굴은 사과처럼 둥글다. 뭐뭐처럼 이렇게 해서 그 사물이 직접 떠오르게끔 비유하는 게 직유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A는 B이다 라는 표현 방식인 은유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룻배라고 하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나를 갖다 대고 있지. 그래서 나룻배가 이제 일단 보조관념이라고 하고요. 내가 원관념인 거야. 그럼 나는 배인 거지. 배고 당신은 원관념이고 행인이 보조관념이죠. 그럼 여기 배를 타고 있는 행인이 바로 당신인 거고 이 배가 나인 거죠. 조금 더 수동적인 입장이 배잖아. 그치? 배는 일단 사람이 아니고 사물인데다가 행인이 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배는 조금 더 보조적이고 좀 수동적인 존재, 행인은 조금 더 주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연을 갈게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는데요. 자,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아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치?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고, 그치? 희생적이죠. 자기를 막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건너간대요.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이 사람 지금 당신을 아는 채로 깊으나 깊지 않으나 급한 여울, 여울이라고 하면 물 이렇게 폭 좁아서 세게 이렇게 흘러가는 곳, 그런 게 여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곳까지도 건너간대요. 굉장히 마찬가지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급한 여울은 한번 체크를 해놓고요. 급한 여울이 뜻하는 거는 힘든 어떤 고난 또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참고 인내하고 희생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맞죠? 3년을 갈게요.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어요. 지금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내를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기다리는 기간에도 위기가 있죠. 바람이 불고요. 또 눈비가 온대요. 그럼 이러한
바람이나 눈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급한 여울과 똑같이 시련과 고난을 뜻하는 단어인 거죠. 이것도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라는 존재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참으면서까지 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간대요. 이 사람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고 그냥 획 가버린대요. 무심한 태도이죠.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자기한테 무심하게 대한다 해도 절대적으로 당신을 믿고 있어.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했어요. 여기서 이 기다리면서에다가 조금 중요한 표시를 하나 하고, 이 시의 전반적인 주된 정서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또는 희생인 거죠. 그런 주된 정서가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기다리면서라는 시어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시 줄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1년 부분과 1년도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고 4연도 똑같죠. 처음과 끝이 똑같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처음 숫자의 꼬리 밑자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수미상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요. 다시 수미상관적 구도, 수미상관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룻배와 행인의 시의 어떤 해설은 끝났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시는,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시는 일단은 갈래가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입니다. 서정시라는 거는 감정이 드러나요. 이 시에서는 주로 그리움, 기다림, 희생 이런 감정이 드러나 있죠. 형식은 좀 자유로운 시예요. 그 다음에 이 시의 말투, 어조는 나룻배는 조금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이런 희생적이고 수동적인 거를 보통 우리가 여성적 어조라고 해요. 여성적 어조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의 주제는 아까 방금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희생과 믿음, 그걸 통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요거 수미상관적 태도, 수미상관적 구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요런 은유법 같은 비유법을 통해서 단어를 어떤 함축적으로 나타내면서 의미를 담고 있는 점. 세 번째는 여성적 말투를 띠고 있는 점. 네 번째는 뭐뭐입니다, 갑니다, 씁니다와 같이 경어체를 쓰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한번 다뤄봅시다.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멈춰놓고 내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서 채점을 하십시오. 먼저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이 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나와 당신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 왜냐면은 여기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 당신은 조국이고
나는 뭐 백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당신이 예를 들어 부처님이고 내가 그냥 일반 중생이고 요렇게 해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라는 것은 어차피 함축적인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2번 여성적 어조로 희생적 사랑의 실천의 표현 맞지. 3번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 그쵸.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들지요. 4번 바람, 눈비, 밤, 낮은 화자가 겪는 시련을 의미한다. 바람과 눈비는 시련이 맞는데 요런 거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고 아니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은유법을 통해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렇죠. 은유법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게 하고 그 관계를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2번 문제.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다 했어.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는 화자, 다시 말해 나라는 시어가 있으면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문제 그 지문에서 나는 나룻배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당신에게 버림받은 처지에 있다. 그치?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집 밟는다고 했죠. 3번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의 자세 가지고 있지 희생하고. 그죠? 4번 오지 않는 당신에 대해 원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아이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높임말, 뭐뭐 씁니다 라는 높임말 또는 경어체라고도 하는데 그걸 통해 더욱더 희생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이에요. 이 시가 쓰인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라고 했어. 그럼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겠죠. 우리 아까 선생님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게 무슨 시대에 쓰여졌다고 했냐면 일제강점기 때의 시라고 했죠.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때는 시적 화자에서 그 당신과 나의 존재는 달라질 거야. 당신은 조국 또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나는 뭐 지금 이 독립운동가인 본인 스스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일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했어요.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 시구 두 개를 포함해서 쓰래요. 시구라고 하면 시의 구절을 뜻합니다. 구절이라고 하면 한 줄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하는 태도 아까 왜 무심하게 대하는 태도가 있었죠. 어디였냐면 그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이 부분 이걸 다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빼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만 써도 돼요. 시구니까 일부분만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있었죠.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되고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이러한 시구를 통해 무심하게 나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라고 쓰면은 정확한 정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나룻배와 행인 시험 범위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풀어보세요.